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오늘장 3.0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가운데 지금 앞으로도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 밸류업 공시도 할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기대 배당 수익률이 7%로 현대차보다 2% 정도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목표가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어떤 전망 보여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DS 단석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초대형 수주 소식을 전했죠. 바로 미국 기업의 친환경 항공유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1조 원이 DS 단석의 1년치 매출과 맞먹는다고 해서 시장을 더 깜짝 놀래켰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전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은 오히려 최저가 부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니케 중국 판호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니케가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보면 공모가의 3만 원, 6만 원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잠깐 반등을 할 건지 이 부분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KB금융입니다. 오늘장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KB금융 최초라는 타이틀을 최근 2개나 얻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금융지주 단기순이익 첫 5조 원 시대를 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요. 금융주 최초로 주가 1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 가졌지만 주가는 고점에 대한 부담일까요?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앞으로 밸류업 등 기대를 해봤을 때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62% 상승을 했고요.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장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로봇 IPO를 기대하면서 로봇주가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클로봇, 오늘 처음 상장을 했지만 22%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쓴맛을 봤는데요. 이렇게 로봇 IPO도 거의 끝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로봇주들 앞으로 어떤 재료로 상승을 할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장에서 3.02%가량 상승을 보여준 기아, 그리고 DS단석, 시프트업, KB금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가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늘장에서 3%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매크로 유럽 쪽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아 밸류업과 관련해서 자사주 소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아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시점 긍정적인지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번에 한 분은 X, 나머지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부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판매량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나야지만 저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판매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줬고요.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만약에 기아가 실적 때문에 올랐다면 다른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올랐어야 되는데 다른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화신이나 서현이야 부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안 좋았고요. 현대차도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가 올랐던 이유는 기아만의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홀로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판매량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4분기에 신차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유럽의 이제 EV3 그리고 카니발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해서 믹스 확대를 해서 연간 매출을 좀 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아가 유럽의 이제 CO2 배출 규제를 그래도 넘어선 유일한 또 전통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판매량도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연말이 가면 갈수록 배당 시즌이잖아요. 기아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4분기 신차에 앞서서 좀 펀더멘탈 성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기아는 내년 그리고 26년까지 신차가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두 분은 긍정적인 표 O를 들어주셨고요. 백일현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바로 DS 단석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SAF 원료를 미국 석유 천연가스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저점에서 크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전을 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호재로 영향을 줄지 OX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백일현 매니저 홀로 X를 들었고 박병주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소식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1조 2,617억을 3년 동안에 필립스 66이라는 그 미국의 천연가스 업체한테 제공하는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를 약간 넘는 수치인데 1조 216억 정도가 되는데 자기 전체 매출액을 넘는 그런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밸류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천억을 약간 넘나들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2022년 기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700억을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공급 계약 규모가 매출액이 거의 1조 2,600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천억 대비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주가가 30%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잠시 눌림목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에 힘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이 있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항공유 이런 이벤트는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단발성으로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DS 단석이 거래량이 하루에 5만 주에서 10만 주도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X를 든 이유는 여기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갭상승하고 튈 때 그대로 보유하시거나 일부 매도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신규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윗꼬리에 잡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짙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바이오 항공유와 관련했을 때 이 이슈로는 굉장히 단발성이 짙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이슈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O 그리고 X 한 분 들어주시면서 DS 단석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주죠. 시프트업 오늘장에서 5.6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14%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5% 상승대에서 그쳤는데요. 현재 중국 판호에 대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이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에 지스타가 예정에 있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게임주 전략은 어떻게 가봐야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XO 이렇게 세 분 모두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네, 시프트업의 모바일 게임 니케가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건데요. 시프트업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 가깝거든요. 매출액이 뭐 한 2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남기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은 게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외자 판호를 받았다. 영업이익률이 70%다. 그쪽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텐센트 자회사기 때문에 중국 시장 확장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좀 너무 저렴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게임주 쪽에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시프트업을 오르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시프트업만 좋게 보고 있고 시프트업은 2대 주주가 텐센트 자회사기 때문에 네. 중국 외자 판호 발급에 좀 쉽지 않았나.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 진출해서 매출액이 5천억만 더 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500억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프트업을 오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판호로 인한 호재는 이 시프트업에서만 극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대 주주로 텐센트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을 수도 있다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박병준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프트업 X 들어주셨을까요? 자, 오늘 그 중국 판호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반응을 저는 방향을 보거든요. 제가 한번 시프트업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시프트업의 일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호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음봉으로 나왔거든요. 갭 상승 음봉, 12% 갭 상승 올려놓고 계속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호재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팔아먹었다는 그런 말이 되고요. 자, 요거를 제가 60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60분으로 보면은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팔아먹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역용해서 매도하는 힘이 세다. 저는 그래서 그 시장의 힘을 그대로 봐주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보유자라면 시프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접근했다라는 분들께서는 내일장에서라도 바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시프트업의 월간을 보겠습니다. 월간의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시프트업은 월간을 어떻게 되느냐? 10월 달 같은 경우는 나는 간다. 양봉이죠. 10월 달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본다면 누군가는 10월 달 저점 매수해가지고 그 호재를 위해서 팔아먹었다는 그런 신호가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 샀다라면 아마 이익권에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살짝 그 이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프트업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조심해보고 지금 보유자라면 내일장에서 그래도 조금 이익을 보고 있을 때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의견이 갈리면서 시프트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금융주 KB금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오늘 장에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까지 굉장히 잘 달려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정일 때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춰야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지금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 세모 X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갈렸네요. 백인환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기존의 지수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금융주랑 그리고 조선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랑 금융주랑 그리고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에 제가 오를 든 이유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금융주들은 주저하는 정책을 발표할 거고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도 주저하는 정책을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 대선 당선되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조선주랑 금융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트럼프 대선에 당선된다라면 금융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또 뷰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KB금융 백인환 매니저님은 O 의견을 들어봤고요. 반면에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조정세가 좀 깊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지금 굳이 뭐 KB금융을 매수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KB금융이 밝힌 부분이 위험 가중자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연간 위험 가중자산 증가율 목표율을 5%로 설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적인 이제 대출은 좀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연관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밸류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위험 관리를 좀 강화해서 그래도 좀 알짜 수익성 위주로 좀 노려보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조정의 그런 비밀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고점에서 매수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시프트업에 이어서 세 분 모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2.6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단 최근에 상장했었던 로봇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지 못했던 로봇주가 지난주부터 꿈틀거리다가 오늘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이 부분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두 분 X, 김병진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지 않고 탄탄하게 집안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에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급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바닥권 왔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있고 무엇보다 대기업과 협업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이제 캔들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회사가 매출액이 30조가 안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연봉인데 올해는 음봉이거든요. 올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 양쪽 도지 만들고 나서 음봉을 월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면서 저는 절대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들어봤고요. 각각의 5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 DS단석은 두 분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시프트업, KB금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분께만 O 의견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